야, 이 꼬맹아. 이 차가 네 집 경운기야? 30억짜리 차를 더러운 손으로 만져. 운전기사가 소녀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하지만 12살 소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이러다 엔진 터져요. 10분만 주세요. 운전기사가 비웃었습니다. 뭐, 세계적인 정비사도 손 못 대는 차를 꼬맹이가? 소녀는 대답 대신 기름때 묻은 손으로 엔진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9분 47초 후 출고 때보다 더 완벽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70년 인생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만난 재벌 회장. 그가 12살 꼬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녀의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 그 안에 담긴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서가 12년 전 자신이 직접 내쫓은 아들. 그 아들이 남긴 유일한 핏줄이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 갑자기 나타난 소녀를 없애려는 검은 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물과 반전 그리고 화해와 성공이 들어있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11월의 찬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낙엽이 구불구불한 고갯길 위로 흩날렸습니다. 해발 800m, 인적 하나 없는 이 깊은 산속에서 낮은 엔진음이 산을 울렸습니다. 부르릉, 컹, 갑자기 엔진이 헛기침을 하더니 차가 덜컥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슈퍼카, 매끈한 곡선, 날카로운 헤드라이트. 일반인은 평생 구경도 못할 한정판 차량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단 50대뿐, 한 대 가격만 30억이 넘는 그 차가 강원도 산골 한복판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뒷좌석에서 점잖고 세련된 노인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 주름 깊은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고 서늘했습니다. 천룡그룹 회장 강호산.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맨손으로 제국을 일궈온 사람. 그의 한마디에 주가가 오르내리고 그의 결정에 수만 명의 직원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위대한 제국의 주인은 산골 한복판에서 꼼짝없이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가 후드를 열고 허둥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차도 아니고 세계적인 명차, 웬만한 정비사도 손대기 어려운 차였습니다. 견인차 부를까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정비소가 2시간 거리입니다. 강 회장은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방이 산이었습니다. 휴대폰 신호조차 잡히지 않는 깊은 산골. 오늘 중으로 서울에 돌아가야 하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차 고장났어요? 어디선가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12살쯤 돼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때 묻은 작업복,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은 손, 볼은 찬바람에 발그레하게 물들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낡은 펜던트가 달랑달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꼬마야, 위험하니까 저리 가 있어. 운전기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와 귀를 기울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3기통 쪽에서 노킹음 들렸죠? 연료 분사 타이밍 안 맞는 소리예요. 뭐라고? 운전기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이 차가 얼만지 알아? 세상에 50대밖에 없는 차야. 어디 산골 꼬맹이가. 그러니까요. 소녀가 후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엔진 위를 훑쳤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맥을 짚듯 조심스럽게. 2차 ECU 매핑이 고지대에 안 맞게 세팅돼 있어요. 여기 해발 800m거든요. 공기 밀도가 낮아서 연료비가 안 맞는 거예요. 운전기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엔지니어를 만났지만 12살 꼬마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칠 수 있겠니?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소녀가 씩 웃었습니다. 10분이면 돼요. 소녀가 허리춤에서 낡은 공구 가방을 꺼냈습니다. 녹슨 렌치, 오래된 드라이버, 누가 봐도 허름한 공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손놀림은 마치 피아니스트 같았습니다. 여기 이 라인 살짝 조여주고 손가락이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연료 압력 살짝 낮춰서 공기량 보정하면 뚝딱뚝딱. 소녀는 노래를 흥얼거리듯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강 회장은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손놀림, 저 집중하는 눈빛, 왠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9분 47초 됐어요. 시동 걸어보세요. 부르릉. 엔진이 아기 고양이처럼 부드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출고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전기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꼬마야, 대단하구나. 수리비를 줘야겠는데.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철커덕. 소녀가 허리를 숙이다가 목에 걸린 펜던트가 떨어졌습니다. 낡은 펜던트가 땅에 닿으면서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바랜 사진 한 장. 강 회장이 무심코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 사진은...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까만 머리카락, 선한 눈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행복한 듯 웃고 있는 민서가. 강 회장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12년 전 자신이 절연하고 내쫓은 아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들. 그 아들의 얼굴이 낡은 펜던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소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올려다봤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사진 누구니? 소녀가 펜던트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빠요. 돌아가셨지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였어요.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매정하게 내쫓았지만 잊지 못해 12년간 찾아다녔던 아들. 그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이 남긴 것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이 아이라는 것. 강 회장은 파도처럼 휘몰아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강별이요.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처럼 살라고. 강별. 역시 강씨구나. 내 아들이 이런 산골에 있었구나. 강 회장은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어디 아프세요? 별이가 놀라 강 회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런 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내 손녀구나. 12년 전 철룡그룹 본사 회장실.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30살의 강민석이 서류를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그룹이 추구해야 할 건 친환경 기술이에요. 내연기관에만 매달려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강호산 회장이 호통치듯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닥쳐.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나 강호산이가 수십 년간 쌓아온 게 뭔 줄 알아? 아버지가 쌓아온 건 압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전기차, 수소차. 세계는 이미 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제자리에 있을 순 없잖아요. 제자리? 지금 내가 제자리에 있다는 거냐? 강 회장의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내가 이 그룹을 읽어올 때 넌 어디 있었어? 고작 유학 다녀와서 책 몇 권 읽었다고 나한테 훈수를 둬? 아버지 저는 당장 그 친환경 프로젝트 접어. 그렇지 않으면 강 회장이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넌 이 회사에서 나가.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내 말 안 들을 거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말 잘 듣는 후계자야. 차갑게 내뱉는 강 회장. 그 순간 회장실 문 뒤에서 누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태윤. 강 회장의 조카이자 당시 기획실장이었던 그는 귀를 기울이며 생각했습니다. 잘 됐군. 민석이가 나가면 후계자는 나밖에 없지. 사실 이 갈등에는 태윤의 이간질이 있었습니다. 민석의 친환경 프로젝트가 비용만 많이 든다고 강 회장에게 은근히 흘렸고 민석에게는 강 회장이 너를 무능하게 여긴다고 속삭였습니다. 불씨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집어넣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전 나가겠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한번 바라보고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선 민석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도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옳았다는 걸. 그리고 민석은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나가던 아들의 뒷모습, 그게 강 회장이 마지막으로 본 민석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석은 강원도 산골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정비소를 차리고 마을 사람들의 차를 고쳐주며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았습니다. 별아, 이리 와봐. 아빠가 엔진 분해하는 거 보여줄게. 민석은 갓난아기 때부터 별이를 정비소로 데려갔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별이는 놀이하듯 기계를 만졌습니다. 아빠, 이거 소리가 이상해요. 3살 별이가 가리킨 곳에서 정말로 볼트가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리 별이 천재네. 그때부터 민석은 별이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엔진의 구조, 소리로 고장을 찾는 법, 손끝의 감각으로 기계의 상태를 읽는 법. 별아, 기계는 말을 못해. 하지만 소리와 진동으로 아픈 곳을 알려줘. 그걸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정비사야. 네 아빠, 나도 차가 아프다 하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별이가 5살이 되던 해, 엄마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석은 늘 강원도 산골의 추운 날씨가 엄마의 병을 악화시켰다며 서울로 이사가지 못한 것을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7살이 되던 해 민석마저 아프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 아내를 따라가려는 듯 말이죠. 별아, 미안해. 병상에 누운 민석이 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더 오래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아빠 안 돼. 아빠, 나랑 살아. 별이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별아, 아빠 말 잘 들어. 이 펜던트 아빠 사진이 들어있어. 힘들 때마다 꺼내봐. 그리고 이 상자. 민석이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 상자에 아빠의 꿈이 담겨 있어. 언젠가 별이가 완성해줘. 알았지?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밤. 민석은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7살 별이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별이는 마을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빠가 남긴 정비소를 혼자 운영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경운기도 고치고 트럭도 고치고 지나가던 차가 고장나면 달려가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별이 그 꼬맹이가 고쳤다고? 야, 걔 손 한번 거치면 차가 새 차가 돼. 산골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천재 정비사 꼬마. 하지만 별이는 그런 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아빠가 남긴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아빠, 이건 뭐야? 이게 아빠의 꿈이었던 거야? 상자 안에는 두꺼운 노트가 있었습니다. 아빠의 글씨로 빼곡히 채워진 설계도, 친환경 고효율 엔진 프로젝트. 별이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아빠의 꿈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오던 별이는 오늘 친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 할아버지 손녀예요? 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 아빠 민석이는 할아버지 아들이었단다. 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아빠는 할아버지 얘기 많이 안 했어요. 별이의 말에 강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내쫓았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잘못했단다. 아빠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별이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아빠가 가끔 먼 곳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내뱉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별아, 사람은 가끔 후회하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기도 해. 아빠가 한 말, 별이는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철룡그룹 회장 저택. 별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문만 해도 마을 정비소보다 컸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정원과 분수대. 영화에서나 보던 대저택이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할아버지 집이에요? 그래, 앞으로 별이 내 집이야. 강 회장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도 잠시. 현관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아이를 데려오시다니요. 강태윤 상무였습니다. 그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매섭게 별이를 바라봤습니다. 12년 전 민석을 내쫓는데 한몫했던 그 남자. 지금은 철룡그룹의 상무로서 강 회장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민석이의 딸이다. 네. 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석이요? 그 민석이 말씀이세요? 그래. 이 아이는 내 손녀다.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윤의 눈이 마구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럴 수가. 민석이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딸이 있었다고? 이 꼬맹이가 나타나면 내 자리는? 순간 마음의 본능적인 사리가 스쳤지만 태윤은 애써 거짓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정말이요? 반갑구나. 꼬마야, 난 너의 당숙이란다. 별이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웃고 있는데 눈이 안 웃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이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태윤이 별이의 어깨를 툭 치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근데 넌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거야? 옷이 왜 이래? 요즘 애들 패션인가? 비아냥거리는 말투. 별이는 이질적인 태윤의 태도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비하다 왔거든요. 그러니 옷에 기름 묻을 수밖에 없죠. 정비? 푸하. 꼬맹이가 무슨 정비야? 태윤이 비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별이의 귀가 쫑긋거렸습니다. 아저씨 차, 저기 세워둔 검은 세단 맞죠? 그게 왜? 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이상해요. 최근에 뭔가 부딪혔죠?
앞범퍼 쪽. 아마 사고 치셨나 봐요. 순간 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전 태윤은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뺑소니로 처리하고 범퍼만 살짝 수리했던 것입니다. 이 꼬맹이가 그걸 어떻게? 강 회장이 태윤을 바라봤습니다. 태윤이, 너 사고 쳤냐? 아, 아닙니다. 그냥 주차하다 살짝 긁힌 거예요. 태윤이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그러자 별이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주차하다 긁힌 거랑 부딪힌 거랑은 소리가 완전 달라요. 라디에이터 쪽에 미세한 진동이 있거든요. 꽤 세게 부딪혔을 텐데. 야, 닥쳐. 태윤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뭘 안다고 어린 게 어른한테. 태윤아. 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 손녀한테 소리 지르지 마라. 아, 네 아버님 죄송합니다. 태윤이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으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고 보자. 재수없는 꼬맹이. 며칠 후 철룡그룹 회의실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 회장이 발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소. 내 손녀 강별이요. 웅성웅성.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손녀라뇨? 회장님께 아들이 계셨습니까? 12년 전 떠난 강민석 전무의 자녀라는 건가요? 태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왜 그러니? 확인은 하셨습니까? 정말 민석이 형의 딸이 맞는지? 태윤이 무언가 준비한 듯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불일치입니다. 이 아이는 회장님 혈족이 아닙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유전자 검사가 틀리다고? 보시다시피입니다. 어디서 굴러들어온 사기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꼬맹이가 회장님을 속인 겁니다. 태윤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별이는 그 자리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 사기꾼이 아닌데.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빠가 말했었습니다. 별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울지 마. 울면 지는 거야. 그 대신 온 힘을 다해서 증명해. 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사기꾼 아니에요. 뭐? 증거가 여기 있잖아. 태윤이 비웃었습니다. 근데 아저씨. 별이가 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서류 가짜죠? 뭐? 종이질이 달라요. 공인 검사기관에서 쓰는 용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도장도 삐뚤어졌고요. 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강 회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별이의 말대로 정말 그랬습니다. 태윤아, 이게 뭐냐? 아, 아닙니다. 분명히 공인기관에서. 됐다. 그만해라. 강 회장이 손을 들어 태윤을 막았습니다. 내가 직접 검사를 의뢰하겠다. 그때까지 이 건은 보류다. 폭풍 같던 회의가 끝났습니다. 태윤은 이를 악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두고 보자, 꼬맹이. 그날 밤 별이는 방에서 아빠가 남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빠, 나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해? 펜던트 속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상자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두꺼운 노트. 예전에도 봤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것. 이제 12살이 된 별이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건 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엔진 설계도. 아빠의 글씨로 빼곡히 채워진 설계도면. 복잡한 회로도와 연료 효율 계산식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아빠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별아, 아빠가 다 완성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넌 할 수 있을 거야.
아빠의 꿈을 이어나가죠. 별이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별아, 할아버지다. 들어가도 되겠니? 네. 할아버지. 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은 별이의 눈물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별아, 오늘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저 사기꾼 아닌 거 증명하면 되잖아요. 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강 회장이 민석의 노트를 보았습니다. 별아, 이게 뭐니? 아빠가 남긴 거예요. 친환경 엔진 설계도래요.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를 집어들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이건 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야. 우리 회사 연구소에서 10년째 해결 못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 여기 있어. 정말요? 그래. 민석이가, 별이 아빠가 이걸 혼자 연구했구나.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2년 전 아들이 주장했던 것. 그때 들어줬다면 지금쯤 아들이 옆에 있었을 텐데. 할아버지, 울어요? 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회장이 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별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희 아빠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별이는 아무 말 없이 강 회장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할아버지가 잘할게. 아빠 꿈, 우리 같이 이뤄보자. 별이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일주일 후, 철룡그룹 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이 모인 대회의실. 오늘 테스트할 엔진은 신형 슈퍼카용 8기통입니다. 수석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째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속주행 시 특정 RPM에서 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죠. 이것 때문에 신차 출시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내 손녀가 참관한다. 괜찮지? 네. 손녀요? 연구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별이가 대회의실로 당당히 들어왔습니다. 깨끗한 원피스를 입었지만 손에는 자동차 정비 작업용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여기저기서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꼬마가 왜 여기 있어요? 회장님 손녀라는데. 어린애가 연구소에서 뭘 하겠어요. 수근수근. 별이는 신경 쓰지 않고 가만히 엔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석 연구원이 엔진을 가동시켰습니다. 부르르르릉. 엔진이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특정 RPM에 도달하자 출력이 확 떨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입니다. 6500rpm 이상에서 갑자기 힘이 빠져요. 연구원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연료 분사 타이밍인가? 점화 플러그 문제일 수도. ECU 세팅을 다시 해봐야 할지도 몰라요. 그때 별이가 엔진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저기요. 응? 뭐야, 꼬마. 제가 봐도 될까요? 연구원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봐서 뭘 할 건데? 별이는 대답 대신 엔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은 엔진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1분, 2분. 연구원들이 지루해하기 시작할 때 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찾았어요. 뭘? 이번 실린더 흡기 밸브요. 미세하게 타이밍이 안 맞아요. 0.02초 정도 느려요. 연구원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0.02초가 뭔 소리야. 그건 장비로도 측정하기 어려운 수치야. 별이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연료 라인에 미세한 막힘이 있어요. 여기. 별이가 손가락으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막혔다고? 이미 우리가 분해해서 다 점검했는데?
완전히 막힌 게 아니라 좁아진 거예요. 0.1mm 정도. 고알 PM에서 연료 공급이 살짝 부족해지는 거예요. 연구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수석 연구원이 나섰습니다. 그게 정말이라면 확인해 보죠. 연구원들은 이번 실린더를 분해하고 정밀 측정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1시간 후. 이럴 수가. 수석 연구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짜 0.02초 오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라인에도 미세한 협착이 있어요. 0.08mm. 다른 연구원이 측정 결과를 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모두가 경이로워하는 눈빛으로 별이를 바라봤습니다. 별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가르쳐 줬어요. 기계는 말을 못하지만 소리와 진동으로 아픈 곳을 알려준다고요. 강 회장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서가 네가 남긴 게 이런 거였구나. 그날부터 별이는 연구소의 비공식 자문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 별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아, 그 천재 꼬마. 연구원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별이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별이를 환영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태윤의 집무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태윤이 부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꼬맹이가 연구소에서 문제 해결하고 회장님한테 인정받고 있다고. 이러다 진짜 후계자로 정해지면 어쩔 건데. 상무님, 진정하세요. 진정? 12년을 기다렸어. 민석이 쫓겨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데. 태윤이 책상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들어온 꼬맹이가 내 걸 다 빼앗으려 한단 말이야. 그때 태윤의 머릿속에 비열한 계획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신차 시연회. 네. 다음 주에 있는 신차 시연회. 그 꼬맹이가 탈 차량에 세공을 하면 부하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상무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하면 돼. 브레이크 라인을 조금만 손보면 사고로 처리되겠지. 태윤의 눈이 어둡게 빛났습니다. 12살짜리 꼬맹이가 사고로 죽으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불운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지. 꼬맹이가 잘못되면 강 회장도 충격받아 경영에서 물러날지도 몰라. 두 골칫덩이를 한꺼번에 처리하면 그 다음은 내 세상이야. 일주일 후 철룡그룹 신차 시연회. 수많은 기자와 VIP들이 모인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오늘 공개할 차량은 철룡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 드래곤 프라임입니다. 사회자의 말에 우렁찬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무대 위에는 강 회장이 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2차의 시험 주행은 제 친손녀 별이가 동승할 겁니다. 와! 박수와 함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별이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전문 테스트 드라이버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긴장하지 마. 천천히 달릴 거야. 드라이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르르릉. 차가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시속 100km, 시속 150km.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시속 180km를 넘어서는 순간 이상하다. 드라이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의 속도가 줄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차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속 200km, 시속 220km. 속도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제어가 안 돼. 도와주세요. 드라이버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별이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별아, 위기가 와도 당황하지 마.
기계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어. 별이가 조수석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너 뭐해? 잠깐만요. 별이가 센터 콘솔 아래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차의 구조는 연구소에서 이미 다 봤습니다. 여기에 비상수동 제어 라인이 있어요. 아빠 설계도에 있었어요. 별이의 손가락이 섬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뚝딱뚝딱 작은 손으로 기판을 건드렸습니다. 이 선을 여기에 연결하면 삐빅 갑자기 계기판에 불이 확 들어왔습니다. 수동 제어 모드 활성화. 됐어요. 아저씨, 이제 브레이크 밟아보세요. 드라이버가 브레이크를 힘껏 밟았습니다. 기익. 드디어 차가 멈췄습니다. 시연장 한복판에서 정확히 멈췄습니다. 드라이버가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별이가 조수석의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별이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강 회장이 달려왔습니다. 별아, 괜찮아? 괜찮은 거야? 네. 그리고 이거 들어보세요. 별이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상무님 브레이크 라인 손봤습니다. 좋아, 사고처럼 보이게만 해. 그 꼬맹이 죽으면 끝이야. 강 회장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태윤이 이놈이. 모든 시선이 태윤에게 쏠렸습니다. 태윤은 창백해진 얼굴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건 조작이에요. 그러자 별이가 맞받아쳤습니다. 조작이요? 별이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아저씨 목소린데요. 그리고 별이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시연장 몰래카메라에도 다 찍혔어요. 아저씨 부하가 차 밑에서 뭔가 하는 거.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시간. 태윤의 부하가 차량 하부에서 무언가를 조작하는 모습. 그리고 태윤이 멀리서 지켜보는 모습. 태윤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떻게 저걸? 아저씨가 저한테 처음 못되게 굴 때부터 이상했어요. 별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눈이 안 웃었거든요. 아빠가 그랬어요. 눈이 안 웃는 사람은 속에 나쁜 생각이 있다고요. 태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심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카메라도 설치하고 녹음기도 들고 다녔어요. 12살 소녀의 말에 40대 남자 태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럴 수가 꼬맹이한테 내가 당하다니. 강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12년 전 민석이와 날 갈라놓은 것도 내 짓이었지? 태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내쫓게 만들고 그 아들을 찾을 수 없게 만들고 이제 손녀까지 죽이려 한 거냐?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날 바보로 한 거냐? 삼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태윤이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라. 살인미수로. 아, 안 돼요. 삼촌, 아니 아버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태윤이 끌려나갔습니다. 모든 기자들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천룡그룹 상무, 회장 손녀 살해 시도. 현장에서 긴급 체포. 이 소식은 내일 아침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시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이 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미안하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내 아빠가 그렇게 됐어. 그리고 오늘도 할아버지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할아버지 저 안 다쳤잖아요. 아니다. 다 할아버지 잘못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별이는 그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응? 아빠 얼굴 봐요. 별이가 펜던트를 열었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 원망 안 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니? 아빠가 그랬거든요. 별이가 아빠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 아빠, 왜 할아버지 얘기 안 해요? 별이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멀리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빠를 많이 사랑해. 그냥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그래요? 응. 언젠가 별이가 할아버지 만나면 아빠 대신 할아버지 안아줘. 할아버지 많이 외로울 거거든. 지금 12살이 된 별이는 할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빠가 정말 그렇게 말했니? 강 회장의 얼굴은 하염없이 터져나오는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별이가 할아버지를 조심히 안았습니다. 아빠가 할아버지 원망했으면 저한테 할아버지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아빠는 언젠가 만나면 안아주라고 했어요. 민서가 강 회장이 오열했습니다. 12년간 품고 있던 죄책감과 아들에게 못다한 사과, 그 모든 것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별이는 할아버지를 꼭 아는 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같이 살아요. 아빠 못 가지요. 3년 후 철룡그룹 신차 발표회. 오늘 공개할 차량은 완전 친환경 슈퍼카 스타라이트입니다. 무대 위로 아름다운 차량이 올라왔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차체, 유려한 곡선, 그리고 배기구가 없었습니다. 완전 전기구동, 세계 최초 1회 충전으로 1000km 주행 가능. 이 차량의 핵심 기술은 강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12년 전 제 아들 강민석이 설계한 것입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들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다행히도 제 아들의 꿈은 손녀 강별을 통해 완성됐습니다. 무대 위로 한 소녀가 올라왔습니다. 15살이 된 별이 여전히 작업복 차림, 여전히 손에는 작업용 장갑. 하지만 눈빛은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별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차는 제 아빠의 꿈이었어요. 별이가 차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자동차는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환경도 지켜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차 이름이 스타라이트예요. 사람을 비추는 별빛. 아빠가 제게 남겨준 이름처럼요. 별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보여요? 제가 해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다가와 손녀를 안았습니다. 잘했다, 별아. 할아버지도 잘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별이와 강 회장은 강원도 산골로 향했습니다. 민석의 무덤 앞. 민석아. 강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왔다. 늦어서 미안하다. 강 회장은 북받치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별이가 내 꿈 완성했어. 대단한 아이야. 너를 닮았어. 별이가 조용히 강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데려왔어. 아빠가 말한 대로 할아버지 안아줬어. 할아버지 많이 외로웠대. 별이의 말을 들으며 강 회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별이가 펜던트를 꺼내며 딸깍 뚜껑을 열었습니다. 나 이제 펜던트 안에 사진 하나 더 넣을 거야. 아빠 사진 옆에는 할아버지와 별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셋이 이제 항상 같이 다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빠가 대답하듯 잘했어, 별아.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20살이 된 별이는 철룡그룹의 공식 후계자로 발표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대기업 후계자가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별이가 웃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정비사예요. 차를 고치는 게 제일 좋아요. 기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럼 회장이 되셔도 정비복 입고 계실 건가요? 당연하죠. 아빠도 그랬으니까요. 별이가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아빠는 말했어요. 진짜 정비사는 기계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라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기계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도 읽을 줄 아는 진정한 CEO요. 별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보고 있죠? 이 약속 꼭 지킬게요. 산골 소녀에서 자동차 제국의 공주가 된 강별.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기름때 묻은 손으로 고장난 차를 고치며 아빠의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처럼요. 가끔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진심은 통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셨을 여러분. 별이처럼 끝까지 이겨내세요. 언젠가 여러분의 진심이 결실을 맺을 날이 꼭 올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의미입니다. 따뜻한 저녁 되세요.